15장의 리만 중적분에 대해서 보죠. 리만 적분의 내용을 그냥 확장한 거라서 리만 중적분이라 부릅니다. 리만 적분의 원래 성격 그대로를 가져오는 건데 여기 이제 어떤 사각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렉탱글을 만드는데 A와 B, X의 범위가 A와 B부터 Y의 범위가 C와 D부터 이러한 렉탱글 위에서 그래서 분할을 만들어요. 그래서 A의 값에 대해서 X1부터 X의 블라블라에서 X의 M까지 얘가 이제 B가 되도록 자르고요. 그 다음에 C의 값에 대해서 얘가 Y0부터 그래서 Y1 블라블라에서 Y의 N까지 얘가 이제 D가 되도록 자르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에 대해서 이러한 직사각형의 모양을 만들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얘가 A와 B고 얘가 C와 D예요.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잘게 쪼개고요. 그래서 잘게 쪼개서 얘가 델타 XI라 만들고 X의 I부터 X의 I-1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델타 YJ를 만들어요. YJ를 만들어서 이만큼에 대해서 얘는 이제 Y의 J부터 Y의 J-1까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부분의 영역이 델타의 AIJ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대각선의 길이를 델타 AIJ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자른 작은 영역에 대해서의 대각선의 길이 델타 IJ가 이것의 중에서 제일 큰 것,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자른 분할의 노름이라고 정해요. X축만 잘게 쪼갠다고 해서 혹은 Y축만 잘게 쪼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 형태는 뭐냐면 XY 평면 위에 어떤 정의역이 렉탱글로 주어져 있어요. 이러한 사각형으로 주어져 있고 이 위에 어떤 공면이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면에 대해서의 부피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영역의 부피를 구하는 것은 델타 AIJ만큼에 대해서 그래서 밑면의 면적 델타 AIJ의 값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대표값을 정해서 그때의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높이를 기준점으로 해서 만든 직육면체 기둥, 직육면체의 부피를 이제 근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F의 그 점 대표값을 정해서 xi 스타와 y의 j 스타 값에 대해서 함수값과 델타 aij 밑면의 면적을 정해서 얘들을 x축 방향으로 그래서 i는 1부터 m까지 값으로 그 다음에 j는 1부터 n까지 값으로 이렇게 정하는 값 얘를 보고 리만 합이라고 그래요. 직사각형 위에서의 리만 정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리만 합을 만들고 그때의 극한값으로 분할의 노름이 0으로 가도록 극한을 취해서 얘를 보고 이 극한값이 항상 일정하게 존재한다면 이것을 보고 직사각형 R 위에서 함수 f의 xy 이거에 da라고 정의하고 이거를 보고 직사각형 위에서의 리만 중적분이라고 정하는 거야. 이렇게 정해요. 이러한 형태로 정하면 예를 들어서 함수값 f의 xy가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y를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직사각형 위에서 0, 1 위에서 그리고 얘는 1과 2 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등 간격으로 잘라내고 그리고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했던 리만 정적분의 1변수 함수에서의 정적분과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얘는 0일 때가 x0
그 다음에 x1은 0 더하기 전체 길이 1 빼기 0 해서 m개로 만들어서 곱하기 1 이렇게 계속 가면 x의 오른쪽 거점 k 값은 0 더하기 m분의 1 곱하기 k가 되겠지. 이렇게 계속 가서 xm까지 가서 얘가 1이에요. 그 다음에 y0의 값은 얘로 만들고 얘는 그 다음 y1 값은 1 더하기 2 빼기 1 나누기 n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y의 최이값은 얘는 1 더하기 n분의 2 빼기 1의 최이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yn 값이 2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체가 0와 1 사이에서 1, 2 사이에서 그래서 전체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0, 1이고 여기가 1, 2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이제 작은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얘가 등간격으로 델타 xi를 만들고 델타 y의 j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요 점에서의 함수값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 점이 누구냐? 요 점이 xi의 y의 j점이니까 그 점에서의 함수값으로 높이를 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분할에 대해서는 분할의 누름이 0으로 가까이 가면 되고 시그마 값에 i는 1부터 m까지가 되고 j는 1부터 n까지만 되고 함수값 f의 x 대신에 xi의 스타가 되고 yj의 스타가 되고 델타 xi 델타 y의 j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이제 대입을 해보죠. 이렇게 대입하면 분할의 노름은 지금 등간격이라서 m이 무한히 가고 n이 무한히 가면 될 테이고 그리고 j 값은 1부터 m까지 n까지 그리고 i 값은 1부터 m까지 높이값 x 대신에 0 더하기 m분의 1 빼기 0의 i 전체의 x 얘가 x거든요. x제곱 그 다음에 y 값은 1 더하기 n분의 2 빼기 1의 j값 이만큼 전체의 값 곱하기 n분의 1 빼기 0 가로 곱하기 n분의 2 빼기 1 세로가 됐어요. 이만큼을 이제 다 일일이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이죠. 얘가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값인 거예요. 그래서 칸을 보내고 시그마에 J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i는 1부터 m까지가 되고 그래서 m의 제곱분의 1 곱하기 n의 제곱분의 1 곱하기 i의 제곱에 j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잘못됐네요. 계산만 다시 할게요. 이거 뭐냐면 m의 제곱분의 1 곱하기 i의 제곱이 있어요. 여기는 1 더하기 n분의 j가 있어요. j 곱하기 mn분의 1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에 시그마 두 개가 붙어 있고 m 세제곱에 n 이 있고 앞에 거는 여기서 i의 제곱이 있고 뒤에 거는 m 세제곱에 n의 제곱에 1 곱하기 i의 제곱에 j가 있어요. 얘를 이제 계산을 하죠. 불편한 계산은 아니고요. 그냥 복잡하다고 보이는데 큰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m 세제곱이니까 얘부터 먼저 계산할까요? 그래서 i부터 먼저 계산을 한다고 치면 i는 벗길게요. 그래서 i를 벗겨내면 j는 1부터 n까지고 그 다음에 얘는 m 세제곱에 n분의 1 곱하기 i의 제곱은 i에 대해서 6분의 n에 n 더하기 1 그 다음에 2n 더하기 1 되고 그 다음에 이만큼 그리고 더하기 m제곱 곱하기 n제곱분의 1 곱하기 j가 남고 얘는 6분의 n에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i만큼을 먼저 정리한 거죠. i를 정리하고 나서 다시 극한값 j를 가요. 그래서 m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n분의 1 곱하기 6분의 i를 먼저 갖는데 m의 m-1, 2m, m이다. 그지? 그래서 i를 먼저, i는 m1부터 m까지였으니까 이만큼 가요. 그래서 얘는 m의 m 더하기 1, 2m 더하기 1 곱하기 j 값은 1부터 n까지라서 n개 더하기 여기는 m제곱 곱하기 n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m의 m 더하기 1 그리고 2m 더하기 1 그리고 j는 1부터 n까지라서 2분의 n의 n 더하기 1 남아요. 이렇게 해서 이까지가 전체를 정리한 값이 이때 m이 무한히 가고 n도 무한히 가요. 그래서 얘를 약분하면 앞에 거는 이제 3차에 3차니까 3분의 1이 극한값이고 뒤에 거는 n에 대해서 2차 그래서 n에 대해서 2차가 사라졌고 m에 대해서가 여기가 어디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가 3차네. 그래서 3차라서 3차분의 3차라서 앞에 것은 3분의 1 곱하기 뒤에 것은 2분의 1 이렇게 해서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 해서 얘가 전체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규 분할 그래서 잘게 쪼개서 일일이 계산하는 방법을 택해서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이제 계산하는 것이 원래의 리만 중적분의 정의 그대로 하는 거야. 다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직사각형 위에서 함수 f의 xy 이것의 리만 중적분 값은 극한값을 해서 분할의 노름이 0에 가까이 갈 때 시그마 값에 대해서 j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시그마 값에 i는 1부터 m까지 함수 f의 xi 대표값 그 다음에 yj에 대해서도 대표값 곱하기 델타 aij 밑면의 면적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원래 리만 정적분의 정의예요.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하는 것이 이제 복잡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서 얘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얘는 이제 중적분이죠. 더블 인테그랄 그래서 중적분인데 이 중적분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이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면 어떤 곡면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을 때 이 곡면 아래쪽에 있는 부피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리만 중적분이라고 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했으니까 얘를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건가?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처럼 계산이 이런 계산이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테고 그럴 테니까 얘를 이제 잘 정해서 바라보겠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x를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x를 먼저 고정을 해요. x를 먼저 고정을 한다는 것은 x를 정해놓고 그래서 f의 xy란 함수를 정해놓고 얘를 y축 방향으로 전체를 적분을 해요. 그래서 c부터 d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의 이만큼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면적을 이렇게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 면적을 전체를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해서 A부터 B까지 X축 방향으로 다시 스캔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값과 이렇게 한 값, 다시 여기는 이제 Y를 고정하면 Y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만큼의 면적을 구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Y를 고정해서 F의 XY를 X축 방향으로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래서 X축 방향을 먼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얘의 면적을 구해. 그리고 얘를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Y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C부터 D까지 얘를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으로 얘를 적분을 반복해서 계산했다 해서 반복적분이라 불러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반복적분에서 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얘를 보고 반복적분이라고 불러요. 이 둘은 어떤 방향을 먼저 해도 관계없이 일정하게 그 값은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후비니의 정리라고 불러요. 후비니 정리는 적분의 반복 적분의 순서를 바꾸어도 관계가 없고 항상 일정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적분을 할 때 정의역이 직사각형인 경우에 대해서 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적분을 계산하는 것은 부피를 계산하는 거라고 바라보면, 반복 적분으로 계산해서 x축으로 먼저 한 다음에 y축을 할 수도 있고, y축으로 먼저 한 다음에 x축을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앞에서 금방 계산한 것도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 뭐 했나 하면 x의 범위가 0와 1 사이였거든요. 그 다음에 y 범위가 1부터 2까지여서 x제곱의 y를 x축으로 먼저 계산하고 y축 나중 계산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이렇게 일변수 함수의 적분처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의 y밖에 안 남아서 dy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6분의 1의 y의 제곱이라서 얘는 4 빼기 1 돼서 얘는 2분의 1 이렇게 쉽게 나오죠. 그래서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죠. 중적분을 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아주 재밌죠. 예를 들어서 렉탱글알이 1, 2, x의 범위가 1과 2고 그 다음에 y의 범위가 0와 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 직사각형 위에서 y의 사인의 xy를 이렇게 적분을 하겠다. 얘는 이제 중적분을 계산을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분할 때 어느 축으로 먼저 하는 게 좋은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를 먼저 x축으로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얘는 1부터 2까지 y의 사인의 xy를 x축으로 먼저 계산한 다음에 다시 0부터 파이까지 y축으로 계산하겠다라고 생각하면 0부터 파이까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xy가 되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계산하면 y의 사인 xy가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 2를 대입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의 2y 더하기 코사인의 y 값이고, 얘를 0부터 파이까지 xy축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냥 0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야.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왜 x부터 먼저 했어요? 하고 물으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계산의 편의를 따지면 y부터 적분하려면 얘는 부분적분이 되어버리죠. 부분적분을 한다고 해서 못할 건 없지만 어느 쪽 계산 과정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의 과정이 좀 편해지는 방향이라는 게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하면 좋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R의 범위가 0와 2 사이 렉탱글이 x의 값은 0와 2 사이, y의 값은 1과 2 사이라 할게요. 그래서 이 영역 R 위에서 x 빼기 3의 y 제곱의 적분값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x를 먼저 하나 y를 먼저 하나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x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3의 y 제곱의 dx dy가 되면 얘는 1부터 2까지 얘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이니까 4 빼기 3y의 제곱이니까 여기 곱하기 2가 남아서 dy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얘는 2배의 y값 빼기 2배의 y의 세제곱의 적분값 1,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2 곱하기 1 빼기 4분의 2 곱하기 y의 4제곱이니까 16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2 빼기 2분의 1, 8 더하기 2분의 1 되겠죠. 이러한 모양이라서 마이너스 6이라서 2분의 11이 되나요? 왜 계산이 안 떨어지지? 어디가 잘못됐나 봐요. 2분의 1 곱하기 x죠. 여기가 3이네. 여기가 잘못됐네요.
계산이 잘못된 경우가 꽤 있네. 그래서 2분의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y의 제곱에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x의 범위 제로와 2를 대입한 거 다시 가보죠. 계산이 잘 틀리면 다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계산. 그래서 2분의 4, 2 빼기 여기는 6y의 제곱, 1부터 2까지 dy가 돼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 빼기 얘는 2 곱하기 y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이니까 8 빼기 1인가요? 8 빼기 1. 그래서 이 값은 2 빼기 16 더하기 2 해서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그래서 중적분 값을 어느 방향으로 계산할지는 이제 본인이 정할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제를 보면 R의 범위가 제로와 2분의 파이, X의 범위도 마찬가지, Y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제로와 2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렉탱글 위에서 sin X, 그 다음에 코사인 Y를 적분하라, 중적분인데 얘는 이제 반복 적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면 내가 x부터 먼저 하겠다면 여기가 sin x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y는 x하고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뗄 수 있죠. 이 dy를 계산해서 사실 dy를 앞에다가 갖다 놔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는 코사인의 y에 마이너스 코사인의 x 값에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서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이고 그다음에 0 대입하면 1이라서 얘는 코사인 y만 남고 사인 y의 적분 값이라서 제로와 2분의 파이 값이니까 얘가 1 되겠네. 그죠? 이러한 형태로 변수가 따로따로 있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적분의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중적분의 계산을 반복적분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 15.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렉탱글 위에서의 중적분을 렉탱글 위에서 반복적분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봐요. 얘가 이제 D예요. D. 이 영역 D 위에서 함수를 어떻게 적분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D 위에서 F의 X, Y를 정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잘 정의를 할 거냐. 지금 우리는 사각형밖에 없지 않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D를 품는 어떤 직사각형을 만들고 이 D를 품는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얘를 렉탱글 R이라 해요. 그러면 D에서는 함수를 이렇게 원래대로 정하고 그리고 R에서 D에 제외한 나머지 분에서 0을 만들어서 이러한 함수를 f의 xy라고 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함수를 정했죠.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하면 렉탱글 위에서 적분값이 되니까 f의 xy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깥쪽에 대해서는 0 주면 되고 안에 있는 것에서는 원래 이었으니까 계산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얘를 잘게 쪼개서 그렇게 적분하겠다는 뜻이니까 그죠? 이렇게 잘게 쪼갰다. 렉탱글 쪽에서 적분하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별 뜻 없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영역, 일반 영역 D가 어떤 형태일 수 있나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형태를 이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타입 1 이렇게 나눈다. 타입 1 이렇게 나누면 영역을 이제 영역이 직사각형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영역이 이제 이렇게 함수가 영역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이러한 영역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A부터 B까지가 되겠고 여기에서 Y는 G2X 그 다음에 얘는 Y는 G1의 X 그래서 일반 영역 D가 타입 1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역에서 접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겠다고? X의 범위는 나중에 움직이고 그래 Y부터 먼저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Y는 G1X부터 G2X까지의 접근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먼저 움직이는 거잖아.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그리고 X의 범위를 A부터 B까지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심플하게 얘기를 해줘. 영역에서의 D 영역 위에서의 fx의 적분값을 실제로 종적분하라. 이것은 y부터 먼저 g1x부터 g2x까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a부터 b까지를 먼저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xy 얘를 y부터 먼저 x부터 이렇게 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고 타입 1이라고 그래요. 타입 1 영역은 y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 일반 영역에서의 적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얘는 방향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적분을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y는 2x제곱과 그 다음에 y는 1 더하기 x제곱의 형태. 그래서 영역 D 위에서 두 개로 바운드된 어떤 영역 위에서 얘를 중적분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 형태를 그려볼까요? y는 1 더하기 x, y는 1 더하기 x제곱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2x제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가 맞는 제가 얼마니까 1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영역 타입 1 영역이라서 적분을 할 때 뭐부터? y부터. y는 얼마부터? 작은 쪽 2x제곱부터 1 더하기 x제곱까지. 얘가 작은 쪽에서부터 큰 것까지.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적분하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y 범위 그 다음에 x 범위를 나중에 얘를 적분하는 값은 그냥 일변삼수 적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x의 y는 1 더하기 x제곱 빼기 2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의 제곱, y제곱이니까 1 더하기 x의 전체의 제곱의 제곱 빼기 2x의 제곱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얘의 적분값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더하기 x의 세제곱 빼기 2x의 세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x 4제곱 빼기 4의 x의 4제곱의 dx. 그래서 얘는 기함수라서 다 사라지는 값이고 남는 것은 뒷부분만 남네요. 그래서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5분의 얘는 2가 되죠. 2 빼기 얘는 5분의 4 곱하기 2가 되네요. 그래서 정리해서 15분의 32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타입 1 영역은 이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타입 1 영역은 y부터 먼저 해야 되는 영역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타입 2로 가죠. 타입 2 영역은 이제 형태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요번에는 x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y의 범위는 c부터 d까지인데 x가 이때 h2의 y 그 다음에 x가 h1의 y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얘는 적분할 때 x부터 먼저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x부터 먼저 적분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움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영역 D 위에서 타입 2 형태의 영역에서는 얘는 x부터 먼저 적분해서 h1의 y부터 h2의 y까지 그래서 함수 f의 xy를 x축 방향 먼저 그리고 y축 방향은 나중에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입 2 영역은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의 형태를 이제
적분의 영역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적분한 방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y는 x 빼기 1, 그 다음에 y의 제곱은 2x 더하기 6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 그 영역 위에서 D 위에서 XY를 적분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가만히 보면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앞부분이 이거 이제 다른 파트에서 예제로 있던 문제였네요. 그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때 만나는 점 얘가 4예요. 그래서 이러한 높이가 이제 4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얘를 x축으로 먼저 하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x부터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부터 먼저 작은 x 누구냐 하면 y제곱 빼기 6 나누기 이것이 얘가 작은 x. 그 다음에 이쪽은 큰 x, 그죠? 큰 x니까 x는 y 더하기 1 되죠. 1에 xy. 얘를 x부터, 그 다음에 이쪽은 y. 그래서 얘는 0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얘가 4까지 얘를 이렇게 적분하는 거죠. 적분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외에는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xy니까 2분의 1의 x의 y제곱. 그래서 x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x에 대해서 했으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y 더하기 1을 대입하고 x 대신에 2분의 y제곱 빼기 6을 대입해서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얘를 적분하는 값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에 대해서 다시 2분의 1의 x의 제곱에 x 대신 대입해야죠. 얘는 이제 y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의 y 빼기 2분의 1에다가 2분의 y 제곱 빼기 6 전체의 제곱의 y 이렇게 해서 얘를 전개해서 이제 y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죠. 식이 조금 복잡한 거 외에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얘는 y제곱, y 세제곱 더하기 2y, 2y의 제곱 더하기 1y 빼기 4분의 1 곱하기 얘는 y의 4제곱, 5제곱, y의 5제곱 그 다음에 빼기 12의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6의 y의 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정리하고 적분해야 돼. 불편해도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다가 y의 5제곱 세제곱은 3이니까 더하기 4y의 세제곱 3, 4 그 다음에 2y제곱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y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별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일일이 다 계산한 값이 얘가 36이 돼요. 이러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타입 2 영역이 됐어요. 타입 2 영역은 이제 이러한 형태의 적분이에요. x를 먼저 하거나 y를 먼저 하거나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적분이 중적분이 이러한 형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입 3 영역이 있는데 걔는 어떤 거냐면 x를 먼저 할지 y를 먼저 할지 그것은 이제 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똑같은 영역을 어떤 경우는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y부터 먼저 할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y는 g1의 x부터 y를 g2의 x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이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나는 x부터 먼저 할래 이렇게 하면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를 바꾸어서 나는 x의 값을 h2의 y를 할 수도 있고 얘를 x의 값을 h1의 y라 할 수도 있고 c부터 d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런 걸 보고 타입 3라고 부르고 이제 혼합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역을 D 위에서 적분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어렵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x부터 먼저 하면 h1의 y부터 h2의 y까지 그리고 f의 x와 y를 해서 x를 먼저 해요. 그리고 y 방향으로 c부터 d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얘부터 얘까지를 먼저 한 다음에 얘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y부터 먼저 하게 되면 g1x부터 g2x까지 적분이고 f에 xy를 y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부터 x를 나중에 그래서 a부터 b까지 하면 얘는 이제 얘는 얘부터 얘까지를 이제 먼저 적분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서 혼합 영역의 적분은 이제 본인이 결정하기 나름이라는 뜻이. 그래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해서 이제 유분리가 갈리는 상황이 이제 많이 벌어지겠죠.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x축으로 적분한 걸 두고 얘를 방향을 바꿔서 y축 적분으로 한번 바꿔볼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x 더하기 2y 더하기 z는 2가 되는, 그 다음에 x는 2y가 되는 그런 평면들, 그 다음에 x는 0인 평면, 그리고 g는 0인 평면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영역을 이제 만들어 보죠. 이러한 입체 영역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y는 2분의 1x, y는 2분의 1x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평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평면이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 다음에 x는 0이 있고 y는 0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더하기 z로 잘라지니까 얘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 평면으로 잘라지는 영역이 있는 거죠. 이쪽이 1, 2에서 만나니까 형태가 이렇게 잘라지고 얘가 이렇게 생긴 사면체가 되겠네요. 이 사면체에 이제 결국 이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면체가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면체가 있는데 이 사면체에 이제 부피를 구해봐라 이거야. 부피를 하나는 이제 y는 2y는 x란 평면이죠. x란 평면이고 또 다른 평면이 이제 x 더하기 2y 더하기 z는 2인 평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려서 생기는 얘의 부피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얘의 밑면에 대해서의 정의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밑면의 정의역이 이제 어떤 꼴인가를 이제 알아봐야죠. 그래서 xy 영역 위에서 얘가 어떤 정의역을 갖는가. 형태를 보면 xy 정역에서 y는 2분의 y는 2분의 x를 가지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y는 2를 가지니까 여기가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역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바닥이 지금 여기 있는 바닥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디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은가를 이제 아이디어를 내보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얘가 영역 D란 말이에요. 얘를 x부터 먼저 하게 되면 x부터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x부터 여기까지 할 때 함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서로 다른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건 곤란하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이제 둘 다 해야 되니까 이것을 나는 y부터 먼저 할 거야가 만든 거죠. 그래서 y부터 계산을 먼저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 y는 2 빼기 x 나누기 2 얘가 y값. 그 다음에 이쪽의 y는 얘가 2분의 1x. 그래서 형태로 적분할 때 내가 지금 얘의 부피를 구한다는 것은 영역 D 위에서 z값 2 빼기 x 빼기 2y 높이를 적분하는 건데 얘를 적분하는 건데 나는 지금 y부터 먼저 하겠다. 그래서 2분의 1x가 되고 1 빼기 2분의 x가 되거든요. 이것을 2 빼기 x 빼기 2y 얘를 y부터 먼저 적분을 하고 그리고 만나는 점 여기가 지금 x좌표 1이거든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x를 나중에 적분하겠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0부터 1까지 두 배의 얘는 1 빼기 2분의 1x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x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x 곱하기 얘는 1 빼기 2분의 1x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x 빼기 2분의 1x가 되고 여기는 빼기 y의 제곱이니까 1 빼기 2분의 x
전체 제곱에서 더하기 2분의 1x 전체의 제곱이 되겠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막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 빼기 x, 그 다음에는 x 곱하기 1 빼기 x, 여기는 1 빼기 x 더하기 4분의 1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x 제곱이어서 얘가 사라지겠네. 그래서 dx가 이렇게 남죠. 얘는 이제 0부터 1까지 얘는 1 빼기 x가 남게 1 빼기 x 빼기 x 더하기 x의 제곱 남죠. 그래서 dx가 남고 얘는 다시 0부터 1까지 1 빼기 2x 더하기 x 제곱이 남아요. 그래서 얘는 1 빼기 1 더하기 3분의 1 남아서 얘가 그냥 3분의 1 되네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돼요. 문제가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적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얘가 타입 1인지 타입 2인지를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방향을 정해서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역을 잘 그려야 돼요. 정의역을 잘 그리는 게 이제 적분에 대해서 기본 목적이죠. 얘는 형태를 볼까요? 어떤 반복 적분이 0부터 1까지 x부터 1까지 사인의 y의 제곱에 dy dx가 됐어요. 중적분은 어렵지 않은데 적분을 반복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 내용이 중요해서 자 y는 범위가 얼마? x부터 1까지.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지고 이제 먼저 그려요. 그래서 y는 x, 그 다음에 y는 얼마? y는 1 이렇게 그리세요. 1 그렸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움직여서 가니까 x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돼요. 이제 이게 범위란 말이에요. 여기가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y는 x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할지 이제 정하면 되는데 뭐 정하는 게 나쁜 거 아니니까. 그런데 형태를 봐요. 사인의 y 제곱을 y로 적분해야 돼. 사인 안에 y 제곱이 있다니까. 그래서 불편한 거지 이제. 그래서 범위를 바꾸는 거예요. y부터 하지 않고 난 x부터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x부터 하면 여기까지 먼저. 그래서 얘의 적분이 어려워서 바꾸는 거야. 0부터 x는 여기는 이제 x가 y잖아요. 그래서 0부터 y까지 해서 사인의 y 제곱을 x부터 먼저 적분하고 난 다음에 y 방향으로 0부터 1까지로 바꾸었어요. 이렇게 해서 영역을 그리고 바꾸기 쉽죠. 사인의 y 제곱은 x에 대해서는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y 곱하기 사인의 y 제곱으로 끝났죠. 그래서 얘가 dy가 돼. 그럼 이제 얘를 적분하는 거 마이너스 코사인의 y의 제곱을 적분하면 되니까 2분의 1에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값에 얘는 코사인의 1값 빼기 1 나오죠. 그래서 심플하게 계산이 돼요. 처음 주어진 적분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사인의 y에 대해 적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방향을 바꾸니까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15.2절까지 왔고요. 중적분의 계산을 뭘로 하겠다? 반복 적분으로 하겠다까지 왔습니다.